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김중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C 언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은 공대생들에게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아마 파이썬은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C 언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와 파이썬의 기본적인 다른 점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느끼기에 포인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C 언어의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보고 그다음 포인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보기 중에서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것들이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있는지를 모두 다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을 보시면요. 우리 언더바를 쓴 다음에 A, B, C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언더바는 변수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우리가 변수 이름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언더바 그리고 문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숫자는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듯이 숫자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본다면 우리 첫 번째 A는 언더바 ABC 이건 가능한 경우고요. 그 다음 1905KU는 숫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 이름으로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를 볼까요? A, 23 이렇게 돼 있네요. A는 문자죠. 그러니까 변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우리가 가능한 경우가 되겠고요. 우리 그 다음을 살펴보면 언더바에 NUM23 이렇게 변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A에서 본 바와 같이 언더바라는 것은 변수를 시작할 수 있는 문자이므로 역시 D도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을 볼까요? 스몰 a의 대문자 B, 그 다음에 대문자 C, 그 다음 숫자 1,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 스몰 a, 즉 소문자 A와 대문자 BC가 있는 걸 봐서는 소문자도 가능한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이 문제의 기본적인 물음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대답이 뭐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는 모두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소문자, 대문자 가리지 않고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2도 우리가 가능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보기 A, B, C, D, E 5개 중에서 우리는 B에 해당하는 숫자로 시작하는 1905KU만 제외하고 나머지 A, C, D, E는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데시말 넘버를 찾으라고 합니다. 데시말 넘버를 하면 10진수로 바꾸라는 건데요. 우리가 0x92f라는 숫자를 10진수로 바꾸라는 것이죠.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뤘듯이 0x로 시작하면 16진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라는 것, 2라는 것, f라는 것, 이 세 개의 문자가 나란히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 f라는 것은 숫자 15를 의미하고요. 또 제일 끝에 있으므로 이것은 16진수의 0승째가 되겠고 2는 16진수의 첫 번째 자리, 9는 16진수의 두 번째 자리 해서 16의 스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92f라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9 곱하기 16의 2승 더하기 우리가 2 곱하기 16의 1승 더하기 15 곱하기 16의 0승이므로 1 해서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10진수의 값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숫자는요. 0x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0으로 시작합니다. 0으로 시작하면 뭐라고 그랬죠? 8진수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논리로 5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8진수로 인식을 하고 이걸 다시 10진수로 바꿔준다면 3이라는 것은 8의 0승이 될 것이고 5라는 자리는 8의 1승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를 계산을 하면 5 곱하기 8의 1승 더하기 3 곱하기 8의 0승인데요. 8의 0승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4번, 5번, 6번 문제는 위에 있는 C 언어 프로그램을 보고 여러분께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스타팅 어드레스는 A, 즉 A라는 변수의 스타팅 어드레스를 찾으라는 거네요. 근데 그거는 0xf2라고 정해져 있대요. 자, 그럼 코드를 잠시 한번 볼까요? 우리 코드를 보면 첫 번째는
메인 함수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a라는 정수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1이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b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2라는 값을 집어넣었죠. 근데 우리 정수는 메모리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차지한다고 배웠을까요? 우리는 4바이트 차지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4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b 역시 4만큼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5번째 라인에서 A의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A의 주소가 이제 찍힐 텐데요. 우리가 4번 문제에서 보시면 0xFE가 A의 주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0xFE다 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뭘 구하라고 하나요? 그 주소를 하나 증가시켜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0xF2니까 거기서 하나를 증가하면 0xF3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메모리에서는 이 4라는 요 하나가 우리가 정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묶음이니까 우리가 그 다음을 봐라 라고 말하는 더하기 1을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인 4만큼이 증가돼서 b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0xF2에 4를 더해서 0xF6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을 볼게요. 6번에서는 포인터는 얼마만큼의 메모리 사이즈를 가지는가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포인터라는 게 우리가 C 언어만 가지는 우리 특이한 우리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드웨어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많이 익숙한 파이썬에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포인터 변수란 뭐죠? 포인터 변수가 선언이 되면 그 안에 메모리 주소를 입력받을 수 있고요. 선언을 할 때 인티저를 선언했다면 그 주소를 따라가면 우리가 인티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인터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를 만들면 그러면 이 안에 주소값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사이즈로 주소값을 넣어야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포인터는 8바이트를 차지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8바이트가 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포인터에 대해서까지도 기본적인 개념을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인 변수 이름을 만드는 법, 그 다음에 16진수, 8진수를 10진수로 바꿔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수치 체계와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수치 체계를 서로 우리가 상호 호환하는 법도 우리가 다뤄봤고요. 그 다음 메모리 안에서 변수가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메모리를 접근하기 위한 주소값인 포인터를 또 어떻게 저장하는지까지 다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